지금 이제 녹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갈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서밋 이제 1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 나갈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파워 플랫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초반에 많이 했죠. 근데 요게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관리 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요쪽 거버넌스는 보통 우리 이제 시민 개발자들이 이런 것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드민들, 그 IT 관리자들 아니면 프로 개발자들이 이쪽에 이제 일단 인프라 쪽 이렇게 구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쪽 거의 안 봤거든요. 필요할 때 누가 질문할 때 조금씩 찾아보고 뭐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식 문서에 별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게 최근 한 3년쯤부터 해서 파워 플랫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M365라 하잖아요. 옛날에 오피스 365 이쪽도 거버넌스 쪽에 되게 강조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시민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알고 있어야 나중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공부를 할 겸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하는 게 제가 발표하는 거가 아니라서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 발표 번역자분이 번역 주신 걸 보고 조금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공식 문서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공식 문서까지는 못 찾아봐서 그리고 또 이게 또 기존 내용이 아니고 이제 새로 나올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서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어,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해보자는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예, 유종 의미를 저는 거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 플랫폼에 있는 네 가지 설명들을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지금 보여드리는 미리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랑 안에 내용 그 동영상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할 때 많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파워 플랫폼 네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IT 전문가들, 지금까지 시민 개발자들인데 이제는 IT 전문가들, 아니면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들, 아니면 관리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이 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안 듣겠죠. 이런 사람들 적고, 또 좀 웃긴 게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문제는 이제 어 이게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말은 IT 관리자들한테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 개발자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도 충분히 조금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IT 관리자들하고 이야기도 되고 그다음 이제 어떤 식으로 파워 플랫폼 전체적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배워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앱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디지털 수요 이렇게 막 많이 이제 늘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근데 개발자 부족 와 이제 100만 개발자 부족이라는 거 하는데 이 사람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좀 실력 있는 개발자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팬데믹 사하 이런 상황에서 앱은 이제 많이 늘 건데 요 인프라 구축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 한두 개 만들 때야 뭐 이렇게 조금 IT 관리자들이 보고 뭐 조금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막 많이 회사에서 뭐 누구든지 막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거 전체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트래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또 정책들 잘 지키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뭔가 IT 관리자들 위한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해지지 않냐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플랫폼이 옛날에는 좀 요쪽에 치중을 많이 했죠. 요쪽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요쪽도 치중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 모든 개발자 퓨전 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퓨전 팀을 통한 확장 그리고 요즘에 비즈니스 사용자, IT 관리자, 프로 개발자 다 같이 합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거버넌스와 보안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뭐 이 얘기는 좀 전에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보안.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규정 준수도 잘하고 있고, 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그림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애저가 제일 중심에 있고 바로 그 위에 파워 플랫폼이 올라가 있어요. 그 말은 애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애저의 이제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규정 준수라든지 거버넌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플랫폼이 더욱 강력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 보면은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암호화, 아니면 데이터 분실 방지, 아이디 관리, 특히 이제 요런 것들, 요거는 이제 에즈 액티브 디렉터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요런 것들 있고, 그 다음 이제 규정 순수는 이제 요런 것들, 프라이버시 아니면 정부와 관련됐을 때 어떤 규정 준수,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 준수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거버넌스에 오면은 뭐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그래서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파워 플랫폼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못 든 거죠. 못 들은 거죠. 통합 관리라든가 API 자동화라든가 데브옵스 이거 다 개발자들이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아까 앱도 많이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들을 파워 플랫폼에 다 심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엄청 많아요. 사용 분석, 뭐 활동 로깅, COE, 모범 사례, 뭐 시스템 체크,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에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에저에 요런 내용들은 거의 다 에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에저에서 하고 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파워 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파워 플랫폼 얘기할 때 자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 이런 거 부족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에저 부족하지 않냐 이 말하고도 똑같은 거니까 강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그 파워 플랫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이제 요 세 가지 큰 테마로 이제 세 가지 축이에요. 보안, 모니터, 이제 관리.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얘기할 건데 이제 보안 같은 경우 식별, 액세스 관리, 뭐 손실 방지,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이 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 설명할 거예요. 요거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볼 때 설명드릴게요. 근데 똑같아서 오늘 동영상 그냥 빨리빨리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하면은 그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테넌트 우리 그 파워 플랫폼 이런 것들 쓸 때 뭐 테넌트 뭐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거 나오는데 테넌트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회사라고 회사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넌트 그럼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이 계열사 엄청 많대요. 그러면 삼성학 뭐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테넌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요거 테넌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크기 단위가 큰 회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환경 접근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파워 플랫폼 하면은 환경 잘 봐야 된다, 환경 봐야 된다 할 때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를 할 건지, 그다음 이제 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막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벌스 이제 저번에 우지 그 금요일 날 미드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벌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그 강력한 보안 기능들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리고 외부에 있어서 그 다른 데이터 사내 데이터지만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 이런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액세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문제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해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 액세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MS가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동상 볼 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거 환경 제가 그냥 구글 번역에 돌려서 환경 보호 구역이라고 했는데 그냥 환경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애플리케이션 앱의 그 수명 주기가 좀 길다고 보시면은 보통 우리 초보 단계에서 만들 때는 요 부분에 그 비즈니스 중요하지도 않고 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얼마 사용하지도 않을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보통 파워 플랫폼 실습용을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요런 부분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지고 중요한 것들 만들고 보통 이제 회사에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오랫동안 써야 되고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 중요한 것들 요 부분에 오면은
이제 결국에는 여러 많은 어떤 보안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래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세분화된 컨트롤 활용이라고 해서 각 회사들 어 별로 여기에 이제 뭐 커넥트라든가 이런 거 이제 연결될 때 그 연결되는 것마다 각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다 연결 안 됐을 때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뭐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되게 해주고 또 이런 건 안 되게 해주고 요 두 개는 되게 해주고 이렇게 각 세부별로 다 이제 따로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트위터까지. 그리고 또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관리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순위에서 deni하고 allow 뭐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에 가면은 URL 그 끝점이 있잖아요. 엔더 포인트.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열어주고 어떤 것들은 닫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스턴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 분석도 가능하고 셀프 서비스, 그다음 활동 로깅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온 게 적지 사용 가능한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셀프 서비스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거 봐요, 앞으로. 근데 앞으로 나올 거라 해서 아직 못 봐서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나온대요. 나와봐야 알겠어요. 여기 단일창을 통해서 가수가 되니 옛날에는 요게 나중에 이제 이게 옛날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여기 뭐 어널리스트가 있는데 요 안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지도 않았고요. 각 그 서비스별로 안에 들어갔을 때도 내용이 뭐 간단하게 몇 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파워 BI에서 나오는 정도의 어떤 강력한 그래프로 각각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필터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게 강력하게 많은 정보들을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 구축하면 뭐 통합 관제, COE, 그다음 API, 자동화, DevOps 뭐 이런 것들은 프로 개발자들이 하는 거죠. 이 부분요. 그래서 뭐 GitHub하고 관련돼서 자동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뭐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퓨전 팀이 이제 다 이제 서로 섞여서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용자하고 IT 관리자하고 프로 개발자들. 그래서 이런 이제 거버넌스 같은 거를 이끌어 갈 때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어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즈니스도 여기 있지만도 근데 이제 IT 개발 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 뭐 확립하고 모니터 앱 사용하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관리 환경 해놓고 뭐 테너트 위성 이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비즈니스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앱을 빌드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용 환경 요출 제출까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부터 먼저 만들고 이게 만들고 이거 그다음 주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문제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런 거 구축해야 될 때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잘못 만들고 잘못 뭐 환경 구축돼 있고 보안 잘못 만들어진 거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하기가 덜 힘드니까 아예 통일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해놓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드맵은 이게 로드맵인데 아직 이 기능들이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과 관련돼서는 이게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4월 달에 나왔던가 이게 서밋이 3월 달인가 그때 나왔던 거니까 지금 8월 달인데 한 3, 4개월 지났는데 지금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들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모니터링도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앞에 내용 설명한 거랑 또 겹쳐요 로드맵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관리와 관련돼서 뭐 GitHub이나 뭐 DevOps 뭐 이런 쪽에 API 이런 설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데서 다른 세션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IT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눈에 이제 파악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이게 다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파워 플랫폼 막 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지. 안에서 돌아가는 뒷단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 영상을 볼 건데 영상이 의외로 길어요. 오늘 거의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게 2시간 지나도 못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이분 하는 거를 보고 그냥 제가 앞에서 지금 한 15분 정도 했나요? 요걸 이제 기본으로 조금 아시고 그다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면은 끊어서 할게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영상을 안 끊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30분이나 걸리거든요. 길어요. 예. 잘 들어보세요. Hi, my name is Julie Strauss, and I'm the PM Director for the Power Platform Developer and Admin Experiences. I'll be walking you through the security and governance story for the Power Platform today. But before we jump into the details, I'd like to make sure we're all grounded in what the Power Platform is, in case there's new people in the audience. 이제 IT 전문가들이 그죠? 왜 중요한지, 로코더가. 제가 거의 뭐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파워 플랫폼 가면은 로코더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박미경님, 안녕하세요. 딱 동영상 시작하실 때 딱 오시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전희경님한테는 앞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동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앞에 설명했던 부분 많은 건 설명 뭐 좀 해드리긴 너무 하고 이게 30분짜리라서 제가 말을 너무 네. 많이 하면은 이거 2시간 해도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잘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동영상 위주로 좀 잘 됐다가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 질문해 주세요. 동영상 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nd also, I want to talk about why IT professionals are so important to the low-code journey. If you take a look at the Power Platform, we're talking about 4 products. We have Power BI, 요 4가지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which is the local way to analyze, explore, and visualize your enterprise data. Think dashboarding and reporting. Then there's Power Apps, which is our low-code approach to building web and mobile applications. If you can use PowerPoint and Excel, you can build apps very easily using Power Apps. In addition to Dataverse, which represents the physical data storage for Power Apps and the other Power Platform services, as well as store the business logic for Power Apps, making it so approachable. We also offer more than 400 connectors to external data sources. So no matter where your data reside, inside the Power Platform using Dataverse or outside using connectors, you can build apps over it without having to write any code. Power Automate use the same set of connectors as well as Dataverse and is our local way to deliver workflow and robotic process automation. And you can go and drive a ton of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using Power Automate. Last but not least, we have Power Virtual Agents. This is our low-code approach to building chatbots and conversational agents. Again, elevated to a point where experiences are provided to you where you don't have to have a data scientist degree to build solutions. Very often we do. 결국엔 4개 다 로코드 쉽다는 거예요.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로코드 나오잖아요. 로코드가 영웅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시민 개발자에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이번 시간은 아니다는 거예요. Focus on the citizen developer who often appears the hero of low code, but not today. Today is for those of you in IT. So whether you are an IT professional, a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or an IT administrator, this session is for you. Why? 왜 배워야 되냐? 이거 왜 지원하냐?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 개발자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걸 왜 배우면 좋냐?
우리 또 이 정도 역량을 갖추면은 봉급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개발자 역량에다가 이 IT 전문가가 하는 것도 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도 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공부할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조금 우리의 몸값을 높인다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y is it that we care so much about enabling you as IT professionals?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Because you hold the key to truly enabling your organization to dr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a material way. The major factors driving these changes are hopefully not new to you, but let's take a quick recap here.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고 앞으로 얘기할 이것들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irst off, we are seeing a surge in digital demand for all of our customers, which I'm sure each one of you experienced as well. We have over 500 million new apps being built in the next 5 years. And this is more than all the apps that has been built in the last 40 years. And 65% of all new applications developed over the next 3 years will be low-code technologies, according to Gartner. Second, there simply is not enough developers to satisfy this demand. There's 1 million developer shortfall just in the US alone, and 86% of enterprises simply struggle to hire the right technical talent. Lastly, of course, there is the COVID lockdown. This has caused an ever higher demand for low code as new scenarios emerge with over 40%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from home. And all of this comes on top of the general need for application modernization, representing a long tail of apps that needs to be built, either to digitize business processes that were previously done using pen and paper, or to liberate data locked away in legacy systems where you need to.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앱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뭐 필요성도 많아지고 원격 근무 이런데 근데 옛날에는 이게 몇 개월 몇 년이었잖아요. 요즘엔 며칠 만이에요. 며칠 만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데 가서 지금 컨설팅 뭐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간단한 거 며칠 만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교육 잘 시켜줄 수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 하는 그 기간 이게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로코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Unlock that data by quickly building a modern UI or modern experience in a matter of days, not months or years. And that is where low code and the Power Platform comes in. Instead of teaching everyone to code, which is not really feasible, you can empower everyone in your organization to become a developer with low code. The key to the low code approach in Microsoft is that we empower every type of developer to go faster, whether you are a business user, pro developer, or an IT professional. And while each type of developer can work on their own, the real accelerated value comes to life when they. 지금까지는 시민 개발자 위주로 쭉 설명했거든요, 이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페르소나 얘기하면서 협업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프로 개발자식으로 그 두 사람이 퓨전 팀으로 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로 개발자가 하는 역할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 이제 하실 거예요. Is collaboration across these personas. True scale, true value activation is reached through fusion teams. So for you in IT, that means to seize the opportunity.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만드는 우리가 이제 시민 개발자면서 안전하고 규정도 준수하면서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미리 이제 그 가드레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바탕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 개발자들인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문구가 되게 중요한 거죠. To empower the business by creating guardrails, allowing users to serve themselves in a secure, compliant, and scalable manner. And that's where the Power Platform security and governance capabilities becomes very critical. We have invested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 in this space for a while now. 파워 BI가 막 보여주고 뭐 AI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쪽 팀은 그 파워 플랫폼 팀도
그 현대적 앱 만드는 거 제작 도구랑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 시큐리티가 엄청 투자를 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그 관리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되게 빈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우 강력해진 것 같아요. And the reality is that you have more control to establish governance foundation than you may think. First of all, we have released a wealth of capabilities during the last 12 months, all grounded in solving challenges faced by IT organizations when it comes to low code. So everything we have done is really based on feedback from all of you. In fact, we've added more capabilities that I'm able to cover in this session. Second, we haven't been doing a great job putting the Power Platform and its investments in context of Azure, the trusted cloud that the platform is natively built on.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애저랑 파워 플랫폼을 막 연결하고 이런 것들. 근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This is important as we at the Azure level are also investing heavily in security and compliance, which you all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중앙에 원이 애저에 있었잖아요. 애저 수준에서 보안과 규정 준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will be benefiting from. So the fact that we run on Azure, have such deep integration, such as and supporting services across Azure, provides significant advantages that we rarely talk about. Take security. Security is foundational for Azure, and we as Power Platform take advantage. 애저를 만들 때요, 클라우드 만들 때 그 MS에서 가장 중점 둔 게 보안이었거든요. 그 보안을 이제 파워 플랫폼에서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죠. Of multi-layered security investments provided across physical data centers,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with cybersecurity experts actively monitoring to protect your business assets and data. 이경님은 이제 그 AZ900 아주 높은 점수로 시험 합격했으니까 이제 여기 나온 내용도 이제 쏙쏙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 플랫폼 공부하면서 다이나믹 365 리스터디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AZ900처럼 클라우드 기본에 관한 사항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공부가 조금 부족하면은 이런 부분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Compliance. Azure has more than 90 compliance offerings and help customers like you proactively safeguard your data with the most comprehensive coverage that any cloud service provider provide. This allows us in the Power Platform to effectively support standards like GDPR and FedRAMP and more. On top of that, we have additional governance capabilities like resource management and monitoring built specifically for the Power Platform, making it super simple to set up proper guardrails for enterprise scale rollout of the low-code platform. So let's 결국에는 MS에서 잘하고 있다, 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go one level deeper here. We have Azure in the center, and on top of that, we have Power Platform. We already covered compliance at 1,000 feet, but let's get a little deeper and be more specific, and we should call out areas like privacy and government clouds. Being part of Azure means that we are offering an uncompromising commitment to privacy. It's your data, empowering your experiences, and it's controlled by you. In terms of government clouds, we have a significant push across all the Power Platform services where we are striving to become global by default, both from a geo perspective, such as sovereign clouds and go local efforts, as well as from a feature parity perspective across all of these geos. The goal here is to get in lockstep with Azure and operate as one trusted cloud. From a security perspective, we also have a lot of capabilities that comes for free, so to speak, as the Power Platform. 이게 클라우드가 아니고 애저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보안 같은 그 프로그램도 보안 솔루션 하나 깔 때마다 돈 엄청나게 비싼 거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파워 플랫폼 쓰면은 그 애저 정도 수준의 보안을 그냥 공짜로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Is built ground up on Azure. We have native Azure Active Directory integration, as well as benefit from encryption capabilities like SQL, cell-level encryptions, where we always encrypt data at rest. Lastly, we have governance efforts, which allow you to manage and monitor the Power Platform assets specifically.
And we'll go much deeper here in a few slides, but I should call out our Center of Excellence Starter Kit and best practices that are available to help guide you through the end-to-end process as to how you best govern.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해서 이거 스타트 키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보긴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충 그냥 읽어보고 뭐 그냥 좋은 내용이다 이랬는데 이분 다시 이걸 또 강조하시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걸 나중에 한번 이 스타트 키트를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되네요. And manage the platform. With this context of the full security and governance view, let's dive into the dedicated experiences available for the Power Platform that will allow you to safeguard your deployments as you roll them out across your enterprise. When we're talking about the Power Platform pillars of trust, we are talking about your ability to secure, to monitor, and manage platform assets. Security, again, we already talked about it, it's built in. You can think of the security pillar, at least in the initial stages of your journey, as a place where you define the proactive guardrails to ensure the business honor the data and security policies as defined by you or your. 우리가 보안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전 예방적인 어떤 뭐 문서 아니면은 뭐 그 보안팀이 정의한 대로 이런 데이터하고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거 이게 보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갈 것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Security team. Peeling the onion a little bit, the Power Platform offers multiple layers of security. At the tenant level, everything is identity-based with Azure Active Directory. And the native integration here is ensuring that every user is managed through a single identity across the platform. That makes identity management very easy with no extra identity management overhead when working with the Power Platform. A user in Active Directory is a user in the Power Platform. 우리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말고 애저 들어올 때 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거기 아이디 계정으로 들어오는데 그 계정 관리가 이 파워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회사 이제 애저 관련돼 가지고 애저 그 AD를 잘 관리를 하면은 파워 플랫폼에서도 잘 관리되고 근데 여기서만 끝나냐 하면 아니에요. 이거는 애저 액티브 디렉터는 애저의 모든 그 MS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 다 이제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저뿐만 아니라 파워 플랫폼만 아니라 M365도 그렇고 뭐 M365에 그룹 만들 때도 필요하고 뭐 저쪽이 다이나믹 365 할 때도 이쪽 그 애저 AD 가지고 또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에 그 우리 그 로그인 할 때 그 아이디가 다 여기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안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뚫리면 큰일 나니까. 그럼 뭐 애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뚫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력한 그 보안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여기 파워 플랫폼에도 그대로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t the tenant level, you also have control of how data can flow in and out of your tenant, between tenants, through our new tenant isolation capabilities. We have the environment level next with the environment level security. Here you can scope permissions by defining environment provisioning and access plans to govern access to resources like apps and flows and data sources. The layer beyond that is the data itself. That includes mechanisms to secure data stored in Dataverse, as well as data being accessed at runtime via connectors. The data stored in Dataverse, you can control through data access rights all the way down to the specific table, field, or record. This represents a very strong security model, which is easy to approach and easy to set up, and truly gives you control over the data access. 되게 중요한 얘기들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데이터버스의 이제 뭐 보안 문제하고 데이터 액세스 문제. 여기 이제 데이터버스가 파워 플랫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저는 얘기했지만 다이나믹 365에도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이게 또 데이터버스가 또 파워 플랫폼의 각 서비스에 이제 제가
우리 금요일 미더에도 보여드렸지만 연관성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 보안도 이제 하기 좋고 그다음 이제 접근하기 쉽고 설정하기 쉽고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 개념 잡기가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강력한 보안 모델을 이제 데이터버스에서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많은 서비스 써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ccess patterns. The external data you can control access to through specific resource governing and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This is where we have seen the most pressure from organizations today, and also where we have invested quite extensively. And we have really gone beyond market precedents here in terms of granularity in the controls. 뭐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고 막냐 안 막냐 이건 쉬운 문제예요. 뭐 쉽진 않지만 하여튼 모든 회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제어를 세분화하는 거 이게 이제 MS의 장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새로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걸 이제 앞으로 더 설명하실 거예요. For data access. That's a great segue to the core of your accountabilities, which is to create guardrails for the business. Your environment strategy. The environment strategy is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라이프 타임이랑 중요도. 처음에는 시민 개발자, 여기 프로 개발자, 회사에서 필요한 건 요쪽. 요렇게 더 기간도 길어지고 중요함에 따라서 이쪽이 더 중요함. 요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런 여러 정책들 보안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필요해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요쪽 때문인 거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보통의 그냥 앱 만들고 쓰고 뭐 재밌다고 웃으면은 요 부분 하면 되는데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도 오래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보안 문제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보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what creates the foundation for what you will allow your different users to do with the different environments and with the different connectors. This is where you can be proactive. Put it in work here is what really will give you peace of mind. So with that, I want to spend a little bit of time on what we think of as our different environment strategies. In this example, where we're using a zoning model, is a way of guiding the environment strategy. You can think of these zones in two dimensions, business criticality, as well as the time that an app and automation are going to live. So if you look at the green zone, that is really our default environment, which many enterprises think of as personal productivity. And you may very likely not have production apps in the green zone. Green zone is available to every user in the organization and is intended for users to go learn, experience, and nurture a creating approach to your digital transformation. So you can set up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accordingly. Typically, you limit the type of connectors you allow here to, for example, the Office productivity connectors and Dataverse. You want to monitor the environments in the green zones. And as applications grow or flows accelerate in usage and importance, you can build a process to qualify apps and move them into yellow zone. As an example, you may identify an app that grows overnight and now have 500 active users, and you'd want to move that app into a dedicated environment where you can have a proper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round it, and you can move it between dev, test, and prod as changes are being rolled out. In yellow zone, the average range of connectors allowed are much broader than what they are in the green zone. Finally, we have red zone, which are highly managed environments, which represents applications that live for long periods of time and are critical for the business. Environments in the red zone are typically fully managed by IT. And you can think of the zoning model almost as a graduation model where both apps and flows and users 결국에는 아까 그 그래프 보셨지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용량과 중요성. 그래 되면 이제 IT 전적으로 이제 IT 관리자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지니까 중요해진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Graduate into the next zone in the model as usage and importance evolve over time. In terms of makers, you may say that when certain users in your organization has undergone specific training or their app building skills met certain 이제 아까 그 초록색하고 빨간색 그 그래프에서 빨간색 쪽으로 오면은 이제 외부 데이터 커넥터 액세스. 아우, 저는 외부 커넥터도 초록색일 때도 막 써보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외부 커넥터까지 연결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보통 프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초록색이 여 밑에 있을 때는 엑셀 뭐 이 정도 뭐 아니면은 쉐어포인트 리스트 정도 다루는 정도 수준? 리스트 정도는 요 중간쯤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초록색은 엑셀, 뭐 이쪽 외부 커넥터는 이제 뭐 레더존 뭐 이렇게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criteria, they can graduate and have the ability to go and request provisioning of dedicated environments where there, for example, might be access to a broader range of external data connectors. This because there's a higher degree of trust and proven skills. The key for you in IT is the more willing you are to open 이게 항상 이게 여기서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폐쇄하려는 어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경향성과 그다음 이제 개방하고 가속화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어떤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하는 그 핵심은 좀 그 개방하는 쪽에 조금 더 보상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개방하려고 하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에 가깝잖아요. 외부 데이터들하고도 막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또 데이터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은 이쪽이니까, 이쪽 이래 되면은 이제 여기 노란 어느 정도를 벗어나서 빨간색으로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진다는 거죠. up and allow your business to accelerate versus being inclined to shut everything down, the higher the rewards you will realize. The secret ingredient here is monitoring the usage to identify outliers that you can take appropriate actions on, which we'll get to in a little bit. But this is really the crux of your digital transformation model. This is where you need to balance the business. 항상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생산성하고 거버넌스 제어, 제어와 이 생산성 사이 균형 찾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회사에서 강력하게 구축해야 된다 그러지만,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그래프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쭉 이 그래프 이쪽에 더 많은 앱들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건데 쉽게. 그러니까 이쪽은 생산성, 이쪽은 어떤 제어가 이런 쪽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둘 간의 어떤 균형점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되면은 수많은 앱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Productivity against governance controls. As I mentioned earlier,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is an area where we have made huge strides. We have completely rebuilt the user 데이터 손실 방지 정책은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팀제에서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미리 정책, 여기 이제 관리센터 정책에서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정규식처럼 이렇게 규칙을 정해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채팅창에 뭐 못 쓰도록 한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제 팀제에서 채팅창에 내 뭐 계좌번호는 떴고 주민등록번호는 얼마고라고 나는 떡 쳤는데 이거 그 방지 정책에 의해서 그 채팅창에 안 떠요. 뭐 마킹되거나 아예 그 글열이 안 뜨고 위에 이제 상단에 뭐 규정 위반으로 지금 안 뜬다,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그 알림창이 뜨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experience. We have added ability to fully block connectors. And now we are extending this with what I would literally call unmet granular controls looking at our competition. This is an area where you will have the ability within each connector to decide which action should be allowed or disallowed.
So as you see here, for example, for Twitter, which is a connector you might have fully blocked today, you can choose to enable that again, but then specify actions within the Twitter connector that should be allowed. So for example, in the provisioned environment for the marketing department, you can allow the use of read actions, get tweet, get followers to retrieve data, but block post action so they can't accidentally post company data 트위터에 뭐 다른 건 다 이제 열어놨는데 게시하는 거 요것만 이제 막게 할 수도 있는 거죠. to this public service. Very powerful control that will help you fully empower the business to automate critical tasks while you can rest assured that there's no accidental data leakage. Another capability that we recently announced is endpoint filtering. This is designed to allow for fine-grained control over specific instances of data sources. Take SQL Server as an example. Historically, it's been very binary in the sense that either users in environment can access SQL Server as a data source when creating apps. 옛날에는 SQL 서버에 접속하거나 접속 안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보면은 여러 이제 1, 2, 3, 4에다가 끝점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요런 끝점은 deny 부인하고 요런 끝점은 그냥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URL. 요런 URL은 이제 허용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각각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옛날에는 아예 그 통째로 통째로 SQL에 접속하거나 접속 안 하거나 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되고 순서도 정할 수도 있고. Or they cannot. But with endpoint filtering, we are allowing the IT administrators to specify specific instances within that environment or within the tenant that users may or may not use when building applications and automations. So with that, you can say SQL Server hosting finance data is not accessible when creating apps and flows, but the SQL Server hosting the sales app is 그러니까 재무 데이터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막아놓고 판매는 이제 뭐 그럴 일이 잘 없으니까 뭐 회사 사원들 누구나 SQL 접속해서 뭐 파워 BI하고 연결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분석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accessible. Additionally, we also recently announced tenant isolation to further control data exfiltration, which is the last bullet here under the security pillar. This is really an interesting feature if you are a multi-tenant architecture where you might have subsidiaries that run in different tenants. You may want departments to access data across tenant boundaries within your enterprise, but you may not want to open up to access to data from all tenants. So with the tenant isolation, you can explicitly create an allow and deny list for tenants, which will give you the ability to control the flow of data in and out of your tenant. Next is monitoring. Going back to the zoning strategy, monitoring becomes a really important part of your governance response strategy, where you allow users to innovate but monitor growth and usage in order for you to detect patterns that may require you to update your environment and data access guardrails. This is another area where we have invested significantly this past year. And these are very long-running investments that you are just about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as they are just about to release. We have self-service analytics, which essentially is a new telemetry pipeline that will allow you to export data to App Insights and Azure Data Lake respectively. 저도 이게 뭐 아직 커밍이라서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관리 사이트하고 애저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셀프 서비스 이쪽인 것 같은데 기존에 나왔던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쪽이고 요게 이제 다가올 요건데 여기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내보내고 이렇게 데이터볼스하고 시냅스하고 연결되는 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데이터 레이크를 얘기하는 건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그러면은 벌써 옛날에 좀 봤던 건데 근데 이게 몇 달 전 거라서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요 당시 발표할 때는 요렇게 봤던 것 같아요.
관리 사이트하고 셀프 서비스 분석 이렇게요. Effectively. App Insights will allow you to use your log telemetry for performance monitoring and troubleshooting of model-driven apps and plugins. And you can do that today manually on a per app basis. But with this new pipeline, you can target any environment and you can automate that export process. Export to Azure Data Lake is intended for inventory analysis, where you can do ad hoc analysis and ad hoc reporting and trend analysis, as you essentially can keep the data as long as you want, as it's hosted in your own subscription. And this is in contrast to the out-of-box analytics that we provide, where we only keep the data for 28 days. We also have out-of-the-box analytics. To date, these reports have been available for each environment. And this is very powerful for an environment admin where the details and analysis at that level is perfect. But it's become a challenge for organizations which has accelerated adoption, where now suddenly you may have to monitor hundreds and even sometimes thousands of environments. It almost becomes impossible. And this is where our new tenant-wide analytics will be like magic and make monitoring a breeze for you. This is purely customer-driven investment, and we will offer you a single view, providing visibility.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테넌트 수준으로 보는 거라는 게 나중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막 쏟아질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많은 앱들이 있을 건데 그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앱을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막 많아질 거잖아요. 그럴 때도 분석을 뭐 이런 아까 셀프 서비스 뭐 아니면은 데이터 레이크 이런 데 보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앱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테넌트 수준에서 뭐 예를 들어 한두 개 아니고 뭐 100몇 개씩, 200개씩, 300개씩 되면 여기서도 이제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게 나중에 요 설명을 이제 데모에서 한번 더 보여주실 거예요. Into the full inventory across all of your environments in your entire tenant. Let's take a look. I am in the Power Platform. 바로 보여주시네요. 아이고 민망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테넌트 레벨이라고 적어놨죠. 테넌트 레벨 어널리스트가 있고, 여기 원래 이게 파워 플랫폼 어드민 센터예요. 이게 관리센터인데요. 관리센터가 여기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렇게 메뉴들이 쭉 있어요. 옛날에 여기 몇 개가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요거 그냥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리소스 있었고, 그 다음 제 어드민 센터 요거 있었나 요런데, 뭐 요런 것들 통합, 데이터, 폴리틱스, URL 패턴은 최근에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어널리스트 안에 들어와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메뉴가 안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요 안에서 몇 개의 어떤 데이터가 보여주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데이터볼스 따로 있죠. 여기 데이터볼스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터 따로 있죠. 파워 앱스도 또 따로 있고, 요 데이터 엑스포트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여기 파워 앱스에 들어오면은 요렇게 지금 뭐 유니크한 사용자 세션들이 몇 개인지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앱 사용자가 이 정도고, 새로운 사용자 뭐 환경이 환경 일단 환경이 어마어마합니다. 601개. 그 다음 앱 타입도 캔버스 앱이냐 아니면은 뭐 모델 앱이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필터들 또 보면 꽤 많잖아요. 엔바이러먼트, 네임 타입에 따라서 뭐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 요거 이제 파워 BI를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은. 그리고 뭐 여기 탑 그 앱들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보여지고, 그 다음 제 액티비티, 메이커, 제작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제 앱 인벤토리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다는 거죠. 쟤는 1년 동안 이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그 데이터들이요. From Admin Center, where I'm in the analytics section of Power Apps, and I've navigated to the tenant level analytics entry point. Here you have a single pane of glass with visibility into the usage, maker activity, and app inventory across your entire tenant. I have visibility into the unique number of users.
I can see apps being used, and I can see net new users across my tenant. I can also see top apps driven based on the unique number of users, which is important for me to monitor which app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I can also drill into environments. I can see which environment has the highest number of unique users, and no surprises, while this is a demo tenant, the personal productivity, the default environment is the environment with the most activity with almost 40,000 users. I can also see the usage activity, such as net new users in the tenant, as well as returning users. I can see top apps based on the number of sessions or the number of users. This is really important when you want to identify fast-growing apps that you may want to pay special attention to, as we talked about before. Either because you want to put specific guardrails in place, or maybe if the app lives in the default environment, you may want to move it to a dedicated environment where you can now ensure a fully automated application lifecycle. So as the maker rollout changes, they can do so first in the dev environment and then move it through to test before rolling into production. We also have filters. I can navigate between Canvas and model-driven apps here for Power Apps, and I can drill down into environments, and I can look at the environment types, which is very important as well, because you might want to pay much more attention to production versus sandbox or test environments. For the maker activity, you can also see top metrics such as the makers and number of environments. 이제 메이커 액티비티로 넘어왔거든요. 제작사 활동으로요. But what I really want to pay attention to in this view is the top makers. Obviously, this is a demo tenant, as I mentioned before, which is reflected in the somewhat artificial names, but I'm sure you get the gist of it. I can see that my top maker has created 93 apps that are currently active in LG 서비스 앱이 오너가 LG 서비스 앱인데 토탈 93개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제일 열심히 만드는 것 같아요. LG를 사랑하는 분이신가요? my tenant. And because we are leveraging Power BI, I can drill into this and see the full list of the 93 apps with a single click. I can also take a look at the application activity. So in here, I can see that on a specific day, 254 apps were created, 450 apps were modified, and a total of 334 apps were published across the tenant. This is important when you're interested in monitoring how the maker population and their app creation is evolving over time. My tenant and the maker activity view is obviously important because you can use this as a way to identify makers that are either your top talent, like creating the most apps, or specific makers that you may want to go and nurture and train to make sure you 이런 거 보면 누가 더 퍼블리시 마인드 모디파이를 했는지 뭐 이런 거 누르면은 여기 연동돼서 파워 BI처럼 이제 연동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약을 누르면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 다 바뀌는 거고, 그것도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또 한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get the most out of the value of the talent that is engaged on the Power Platform. As some of you are aware, this has been available for you through the Center of Excellence Starter Kit, where you had to set it up yourself. And while I'm a huge fan of the Starter Kit, as are many of our customers, this is extra work for you. And now all you have to do is walk up to the admin center where you can start monitoring. So we essentially productized that critical component from the Center of Excellence Starter Kit to give the capabilities to you out of the box. So that was our analytics investments. In addition, we of course also have audit logging capabilities, which is naturally part of the platform and is used to monitoring changes performed across the components, and is also integrated with the Dynamics 365 Security Center. And now we have arrived at the last pillar, management. For management, we offer a single admin center optimized for resource management. This is also where you find the analytic capabilities that I just demonstrated for you.
So put very simple, this is the unified experience for all security, analytics, and management capabilities. Any management at scale, however, requires automation. To that end, we offer deep integration into Azure DevOps through the Power Platform build tools, and also integration into Git Actions, which will essentially allow 이 부분 들어보면은 Azure DevOps라든지 아니면 GitHub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화 CI/CD 정도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소스 코드로 이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워쉘 뭐 이런 걸 다루겠죠. 이런 걸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allow you to set up a fully automated deployment pipeline. So that's also great value there. The DevOps integration ensures you can easily scale your low-code projects along with your code-first initiatives. So Power Platform really fits right in. It can be automated like any other DevOps project. We also are just about to release API consumption reporting, where you will be able to see the API usage in your tenant, and you will have downloadable reports, so you can ensure your consumption is within your allowed quantities, and you can see which users and which apps and flows and processes are consuming what capabilities. Now you've had the full tour of the Power Platform pillars of trust. So with that, we'll go back to where we started with the Fusion teams. More specifically, how you can take all of the capabilities we just went through across security monitoring and management and use that as a practical approach to drive a governed, innovative journey jointly with the business. The journey starts ideally with you in IT, where you essentially secure the foundation.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뭐 기반 확보하고 환경 전략 구축하고 데이터 손실 방지 이런 것들 하는 IT 부서에서 이상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여기서 먼저 시작한 다음에 비즈니스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죠. Building your environment strategy and setting up your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Then you let the users build their apps, and you can set up automated process where they can receive welcome emails, they can get access to training, get tips and tricks for how to build applications. Now you start monitoring the apps and flows and make activity where you detect these fast-growing applications we talked about before that will allow you to graduate apps across the zoning models. Then as the user grow and the user base grow, you can start encouraging a greater community, and you can invest in common training, create an app catalog for discovery of apps, and obviously continue to manage your environments and eventually become more sophisticated around your tenant hygiene, cleaning up unused environments, abandoned apps and flows, and so forth. This pattern we just walked through reflects patterns that we see being adopted amongst organizations that has been driving true organic growth of the Power Platform and has been incredibly successful, driving deep impact to their respective businesses. Companies that all have embraced this notion of Fusion teams, they have all represented a true growth mindset where essentially IT has been the heroes of this digital transformation, really leaning in, empowering the business. Very quickly, let's take a look at the roadmap. For the area of security, in addition to the capabilities we are just about to release, 로드맵이면서도 앞에 설명했던 것들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했던 거 정리 겸 이제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 granular controls, we will also be investing in deeper integration into Microsoft Information Protection. And we are also looking to enable Lockbox specifically for the Power Platform. For monitoring, we'll be releasing self-service capabilities, as well as the tenant-wide analytics that I just demonstrated. For management, we will continue to invest in the unification of our admin experiences, and we'll invest in policies for tenant hygiene, as well as delivering on our API-first strategy, providing API support and discoverability for all management operations. In summary, a lot of security, compliance, governance capabilities that are available for you within the Power Platform.
이 그림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앞에 내용들이 뭐 우리가 평소에 접하던 내용들이 안에서 너무 어려워서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You got a sneak peek into what we have invested in, but there's obviously a lot more to explore. So hopefully we've inspired you to go and learn more, which you can do following these links to take some actions.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은 끝났습니다. 야, 우리 16분의 긴 스터디도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몇 편을 보셨는데, 몇 편도 따지고 보면은 1시간 이상짜리들도 있어가지고 힘드셨을 건데,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녹화를 중지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외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